네, 2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극우 내란 선동 집회가 그야말로 점입가병 그 자체였는데요. 척살, 학살, 야구방망이, 퍼지데이까지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선동들이 난무했습니다. 119 법원 폭동에 의해서 헌재 폭동 그리고 인권위 폭동까지 누군가 사주를 하고 있다면 즉시 찾아내서 엄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대구 경북 민심 취재의 달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불쇼 이렇게 잘 나가는 매체에서만 뵙다가 오랜만에 취재 편의점에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대구 경북 목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장윤선 기자님이 계셔서 전 되게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왜냐하면 어찌됐든 대한민국에서 너무 극단적인 상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그 취재 촉은 저 동네는 왜 저럴까 이런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조간 보도를 종합해 보면 동대구역에 5만 2천 명 경찰 추산입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30만이 모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5만 집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네. 예, 그 대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작년에 저희 그 탄핵 그 찬성 집회에서 네. 민주진보 진영이 모였을 때 한 10만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10만이라는 숫자도 예.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모여본 적이 없어가지고 셀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숫자가 10만 예.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 대구 광장은 많이 모이긴 했더라고요. 예.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제가 대구를 또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직접 취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 또 전화로도 예. 확인을 해보고 예. 그런데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이것이, 마시라. 네, 대구의 민심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법한데요.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저희 안동에서도 지역위원회 행사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이 예. 안심이 된다거나 내지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준동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저러다가 말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민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이 그럼 뒤집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집회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탄핵 반대 네. 그리고 윤석열의 즉각 업무 복귀 이것을 구호로 내건 집단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 정서는 그러면 그것에 다 따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는요 오히려 탄핵이라는 것은 계엄령이 조금 지나친 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긴 하지만 탄핵이란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빠르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안 되지. 정권은 뺏기면 안 돼라는 것이 대구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제가 되게 의미 있는 여론조사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원님 그 전에 네. 저희가 어제 있었던 대구 집회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 그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그럴까요? 실제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심할 정도인지 걱정해야 될 정도인지 직접 저희가 현장을 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시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을 가진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저 소리를 듣고자 5만 명이 운집했다? 좀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지난번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산역에서 했잖아요. 부산역에서 네. 13,000명인가 네, 모였었죠. 세계로 교회 사람들이 네, 중심이 맞습니다. 돼서 예. 어제 모인 사람들도 그 세계로 교회 중심으로 해서 보수 교회들이 동원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구미 쪽에서도 굉장히 차량 동원을 해서 많이 왔거든요. 예. 광역정철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동대구역을 했을까? 했냐면은요. 예. 장소가 예. 동대구역에 기차를 타고 와서 쫙 모였다가 그 차 타고 다시 돌아가기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아, 동선이. 네, 그러니까 저게 다 대구 사람들이야, 예. 대구 경북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대구 사람들의 얘기군요. 그렇죠. 예. 대구 사람들 말이 저기에 예. 뭐 3분의 1 정도가 아마 대구 사람이 될까. 예. 나머지는 다 외지 사람들이다. 외지인들이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 동대구역에서 집회 장소를 잡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광역전철을 타고서 집결하기가 딱 좋았던 장소라는 거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보통 네. 저희가 탄핵 찬성 집회를 할 때는 동대구역이 아니라 대구백화점 앞에 동성로에서 하거든요. 대구백화점 앞에. 예, 거기는 대구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동대구역은 외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장소. 그래서 실제로 그 광역전철이 그 집회 시간 맞추어서 굉장히 붐볐다 그래요. 아, 실제로. 예,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구미나 이런 쪽에서는 예. 보수 교회에서 예. 총 동원령이 내려졌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압박을 받은 대구의 국민의힘 당협에서도 예. 당원들한테 참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당협의 관계자들이나 국회의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상현 의원 정도가 그 경북에서는 2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알고 예, 있고요. 윤상현 의원은 광화문 집회로 갔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다 대구 경북 사람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대구 사람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철우 지사 같은 사람은 참석해서 뭐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예. 그거는 정말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철우 지사가 왜 저기 갔을까? 예. 네, 저도 이제 이런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철우 지사가 왜 왜 간 간 것 거야? 같아? 예, 예. 뭐, 근데 이건 이제 대구 사람들의 이 표현인데 예. 호랑이 사라진 굴에 여우가 왕 행사하려고 한 거다 이 아.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 이 집회의 성격은 분명해요. 탄핵 반대 예. 윤석열 업무 즉각 복귀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자리 못 가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이었거든요. 대구와 경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슈가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네. 요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 예. 늘 이철우 지사가 밀렸던 거예요.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예. 이 이슈를 일방적으로 홍준표가 제시하는 타임라인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데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끌려다녔구나.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북 사람들은. 네. 그런데 홍준표가 못 오잖아요. 이 집회에. 네. 그러니까 기회가 아주 좋았던 거죠. 아, 뜰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럼요. 대구 예. 경북에서 눈도장을 찍기에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고 자기가 있다라는 정치적 존재감을 알리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이 예. 대구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저 역시 이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부하러 갔구나라는 생각이 아부하러 갔구나. 예. 그런 거죠. 딱 예. 아부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극우 기독교 교단 네. 이쪽에 저 여기 있어요라고 그렇죠. 저 아부하러 있으니까 가고. 저도 어쩌면 예. 이 국면이 진정되고 나면은 예. 다음 대선 주자로도 저도 오. 뭐 괜찮아요. 예.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약간 좀 제외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홍준표 시장 자기도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고발할까봐 에이, 대구 아니죠. 참여연대가 고발할까봐 그래서 못 갔다. 고발이 무서웠던 사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갑자기 소심한 듯이 소심한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포인트를 의원님께서 역시 대구 민심 현장 취재의 달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예. 했는데요. 대구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를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어떤 여론조사? 거냐면은 2017년도에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당시 대구 사람들의 상당수는 탄핵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2017년 조사. 그렇죠. 17년 조사에서 예. 1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는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갤럽 1월 31일. 조사인가요? 그렇죠. 이거 제가 중앙선관위 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구 경북 사람들이 탄핵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48.8%가 나왔고요. 탄핵해서는 안 된다가 47%였어요. 네. 그 굉장히 비등비등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3월 10일 날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예.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3월 10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이 탄핵 선고는 인용한 거는 잘된 일이다라는 여론조사가 68.8%입니다. 네. 잘못된 일이다가 18.1%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 지금 대구 민심이 저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거부하는 저 투쟁 동력으로 남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민심이 정리될 곳이 대구다. 대구 보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저렇게 혼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헌재에서 이번에도 뭐 2말 3초 정도로 네. 예상이 되는데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할 동네가 바로 TK 지역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구 사람 아니고 외지 아니에요. 사람들이다. 네, 맞습니다. 3분의 1이나 있으면 많이 있을까? 이 정도다. 다 버스로 뭐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보수 기독교가 저렇게 동원력이 많나요? 많죠. 지금 그거- 정광훈 집회도 예, 마찬가지고. 제가 의성이잖아요. 예, 예, 의성. 뭐 죄송하지만 정광훈 씨가 의성 사람입니다. 고향이. 네. 의성 사람이에요. 예, 의성에서는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분이 17살인가 18살인가에 예. 의성에 교회를 하나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신앙이 예. 조금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던가 봐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네, 뭐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그쪽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농촌 지역의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헌금만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교회에 이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제일교회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네. 동원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시장을 한 바퀴 도는데 네. 그 대형 교회에서 그 뭐 장로님과 교회 신도들이 자유통일당 뭐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선교도 아니고 자유통일당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돈이 가니까. 돈 움직이는 때문에. 거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저 누굽니까? 이 목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맹목적으로 무슨 사이비 종교 교도들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예, 정광훈 목사야 자기 목표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러는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농촌교회는 예. 많고요. 그런데 어제 그 집회에서 보면 그저께 집회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온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 쪽에서 온 사람이고 상당수가 그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 그 사람들이다.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 소속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젊은 사람들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DC 갤러리라고 미국 정치 갤러리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너무 심각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 폭동을 또 이제 모의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뭡니까 윤석열 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어떤 뭐 방어권 차원에서의 인권위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 뭐 습격을 하자 뭐 이러면서 또 도서관을 통해서 인권위로 들어가자 뭐 이런 걸 모의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교단과 연결된 젊은이들일까요? 아니면은 극우적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 이것이 분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보니까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레비트키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보면 전체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그 징후가 4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헌법, 선거제 등 민주적인 그런 규범 질서를 부정하는 거,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등 반대자의 거부권을 억압하려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전체주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징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런 극우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그래서 드러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공당이 나서서 옹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행위가 이게 민주사회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폭력적인 행위야라고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 그것을 부추기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비춰지면서 이게 더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정리하려면 저는 국민의힘부터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선을 긋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치적 태도는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면회 가려는 사람들이 뭐 5명이나 되던데 제가 알기로는 미결수 면회 최대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내란 속에 윤석열을 어떻게 한꺼번에 5명을 만납니까? 뭐 이거 불가한 거 하루에, 아닌가요? 하루에 7번씩 평균 면회를, 뭐 면회를 하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를 누리는 거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일반 수용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룰을 그러니까 이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요. 법사위에서 법무부 교정부 당국 불러가지고 이거는 명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재에 나오는 윤석열의 이 행색을 봐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수임 번호도 안 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넥타이 맨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넥타이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자해 행위하면 어떻게 그렇죠. 하려고. 그런데 면회도 그렇고요. 이건 수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옥중 통치라고 언론은 쓰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접견 통치, 옥중 통치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법무부가 저는 이건 지금 법사위에서 이건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넥타이를 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인 번호도 붙이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현 그 장관만 하더라도 수인 번호를 안에 붙이고 나와서 살짝 보이는 방식으로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특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용인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평등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제일 문제는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옹호하고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긴 한데 소수자들이 세게 발언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파시스트 정당이 딱 돼가지고 딴소리 뭐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은 아예 그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김재섭 그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접견 가면서 폭력 행위에 동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아마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경태 의원도 지금 저는 권성동의 발언이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발언이요?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의로서 예. 면회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인간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깡패 조직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윤석열의 말로 이거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윤석열이 했거든요. 네. 정당이라면 충성해야 할 사람은 정확합니다. 국민이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깡패 조직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깡패 조직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예? 예, 깡패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무슨 조폭 보스에게 두목에게 충성하는 뭐 이런 태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주셨습니다. 백골단이라고 부르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반공 청년단인데. 네. 이 친구들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제2의 건국 전쟁을 일으키겠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임시 정부를 구축하고 한미 연합사하고 공조해서 조기 대선 총선을 치른 다음에 초기 대선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개입해서 국회 해산 운동을 하겠다. 미국이 개입해서 예. 미군정과 함께 국회 해산 운동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군정을 1945년에서 1948년 그때 듣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딱 한 80여 년 전에 네. 있었던 일들이 예. 지금 보면 진짜 다시 해방 정국의 그 혼란함 속으로 맞습니다. 예. 끌고 가려고. 예, 대한민국을 몰아넣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1세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개무시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국가를 혼란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 예. 저렇게 탄핵 찬성 집회도 저렇게 많이 모이고 반대 집회도 저렇게 많이 모이고 대한민국의 이 혼란함이 이게 탄핵이 그 국회에서 가결이 되면서 헌재로 넘어가면서 좀 정치적 불안정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가중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네. 이게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니야라고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저한테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와요. 아니 저도 주말에 이제 북경에서 손님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러다가 다시 나오는 건 아니죠. 뭐 감옥에서 나와서 또 다시 통치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현장, 특히 이제 오늘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대구역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와 저것도 좀 사실 큰 여론을 형성하나 보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네. 근데 의원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칼같이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취재 편의점 보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문에 나오는 기사만 보는 분들은 이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또 두 쪽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나라를 두 쪽 내는 국민의힘은 네. 국민 앞에 반성하라라는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다. 예. 요즘 지금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네. 대구 경북에서도 윤석열은 이렇게 제끼고 넘어가거든요. 네. 대구에서도 대구 경북 다 그래요. 대구 윤석열을 다 싫어해요?
이미 끝났다고 봐요. 아 대구 경북 여론은 예. 이미 윤석열은 끝났어. 윤석열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죄상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여론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대구에서요. 네. 경북 지역에서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다 이번 대선에서 그러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습니까? 투표장에 안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은 뭐 못 찍겠고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네. 캠페인 전략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구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 이제 그러면 포커스를 민주당은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은 국민의힘에 좀 맞춰야 되겠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신들이 생각하던 그런 보수가 아니다. 가짜 보수다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제 뭐 많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윤석열이 안중에 별로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민주당은 안 돼라는 게 아직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보수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 투표장으로 못 나오겠어. 난 쟤네가 바뀌기 전에는 투표하러 안 가. 네. 라고 만들어 주거나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내지는 우리 쪽으로 돌리거나 이 네.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자. 네. 예, 보수가 지금의 보수는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현수막을 좀 예. 대대적으로 빨리 시리즈, 거셔요. 예, 빨리 시리즈로 거셔야 될 것 준비를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그게 팩트죠. 왜냐하면 진짜 보수는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키는 거지. 그렇죠. 법과 나라도 질서를 존중하는 곳이 예. 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질 반체제예요. 반체제. 반체제 극우를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극우가 반드시 폭력을 동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양태가 헌법 그 법원 폭동으로 드러난 거고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의 집단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가짜 보수보다 더 센 단어 없나?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을 시리즈로 우리가 내서 네. 이게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네. 사람들한테 현수막이 그래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획해서 네. 사람들한테 지금의 국민의힘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네.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12.3 내란 이후에 그리고 윤석열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다들 편안하게 못 주무셨어요. 맞아요. 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의원님 제가 광고 하나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수면공감에서 만든 우유 토퍼인데요.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공감에서 4년 동안 개발한 토퍼입니다. 수면지를 180도 바꿔주는데요. 여기 누우면 오늘도 수고한 당신 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무려 10cm이고요.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도 넣어서 3중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어서 침대 오래된 분들한테도 강추입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시면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요. 우유 토퍼를 사용해 보시면 잠자는 습관이 나빠서 밤새 뒤척이는 분들도 꿀잠을 주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면공감 공식몰 회원 가입하시면 9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세탁 가능합니다. 기존에 시중에 있는 메모리 폼 들어간 토퍼는 세탁 가능한 게 거의 없는데 이것은 통째로 돌리면 끝. 주부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 이렇게 써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도 함께 증정합니다. 빠르게 읽었습니다. 네, 저희가 저 사야 되겠네요. 저 근데 누웠다가 못 일어나 뭐야. 잠이 큰일 났네. 꿀잠 들어가지고. 아니요, 또 딱 일어나시게 됩니다. 알람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네. 김천 재선거. 네, 김천 재선거가 4월 2일 날 있는데요. 지금 조기 대선이 뭐 좀 이렇게 네, 가시화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4월 2일 김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이 재선거가 왜 이루어졌냐 하면요. 네. 김천 시장이 그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네. 명절 때 21년도에 설, 추석 이렇게 명절 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돌린 거예요.
22년도에 네.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대비용으로 네, 미리 네. 유권자들 1,800여 명한테 선물을 1,800명이요? 네, 그래서 1,800명의 김천 시민들이 모두 다 전과자가 된 사건입니다. 그 선거법상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다 처벌 처벌되니까요. 대상이니까. 예, 그래서 무슨 선물을 돌렸습니까? 뭐 다양한 네. 선물. 제가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 여하튼 그런데, 네. 선관위 고발된. 그래서 선관위가 이걸 고발을 했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네. 징역 2년에 집유 3년 이렇게 났고요. 이 사건으로 관계되었던 공무원들도 중징계를 받았고요. 지역 유권자들 1,800여 명이 이 과태료를 물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우리 네. 당의 황태성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조기 대선 앞두고 치러지는 김천 시민들의 이 뭐라 그럴까 분위기를 네.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천에 연고지 있는 분들은 네. 전화 좀 해주시고요. 또 황태성 검색해서 후원도 좀 해주시면 황태성? 예 알겠습니다. 이름이 좋지요. 네. 꼭 좀 황태성. 기억해 예. 주십시오. 그 이를테면 본인들의 잘못으로 선거가 열리면 무공천 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자당의 문제이므로 김천시장 무공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송원석이 그 지역구 의원인데 송원석 의원은 반성해야지요. 본인이 관여해서 공천을 준 사람이 지역 주민들한테 끼친 해악이 무지무지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반성하고 무공천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거기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들이 지금 6명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소속 후보와 또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 후보와 예. 이쪽의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함께 격돌을 한다면 이번 선거 해볼 만하다라는 게 저희 그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꼼꼼한 취재, 현장 취재의 달인 임미애 의원님하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